안녕하세요. 근시 진행 억제 방법 중 하나인 마이오스마트 안경 렌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근시를 에피데믹이라고 명칭하기도 하죠. 최근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근시로 인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나라인 한국이 아동 청소년 근시 유병률이 유독 높네요. 무려 65%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안경 착용하고 있는 게 이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죠. 근시의 요인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부모님이 근시일 경우 아이도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 두 분 다 근시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이가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무려 50%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요인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죠. 성장하는 시기에 근거리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론 디지털 기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 활동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이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밖에서 뛰어놀라고 하는 이유는 햇빛을 쬐게 되면 저희 눈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 안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근시 진행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는 뭐 콘택트 렌즈, 뭐 혹은 나중에 뭐 라식, 라섹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라식, 라섹 하시면 당연히 뭐 시력 교정은 잘 되겠죠. 하지만 이 고도근시라는 거는 이미 안축장 길이가 커진 거예요. 다시 저희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축장 길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커지죠. 하지만 이렇게 풍선이 커지면서 이 풍선의 두께도 얇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풍선이 터지게 되죠. 이 안축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우리 눈 안에 있는 모든 막과 층들이 같이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지면서 안질환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죠. 나중에 이제 커서 라식, 라섹을 한다고 해도 이미 커진 안축장 길이는 저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도근시로 생길 수 있는 안질환 발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근시가 마이너스 525에서 마이너스 700일 경우 근시 황반 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무려 40배가 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0배가 넘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근시 억제 치료법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드림 렌즈를 병원에서 많이 처방받고 있죠.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근시 완화 효과가 대략 한 40에서 55% 정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좀 핫한 게 있죠. 아트로핀을 굉장히 많이 요새 처방을 하시는데요. 임상적으로는 근시 완화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이것도 이제 논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50%에서 6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계 쪽에서도 근시 완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뭐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이 이제 근시 완화 효과가 좀 비교적으로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콘택트 렌즈로도 근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오스마트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저희 마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근시 억제 효과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안경 렌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60%의 탁월한 근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시 억제 59%, 안축장 지연 60%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시 억제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근시가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눈입니다. 이 빛이 망막 앞에 맺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 거리에 있는 것들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잘 보이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일반 싱글 비전을 교정을 했을 때 이 중심부에 있는 빛은 망막 위에 잘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도 같이 선명해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주변부에 있는 빛이 현재 망막 뒤에 맺혀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원시성 흐림이라고 합니다. 원시성 흐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시성 흐림이 이제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요. 눈이 최대한 이 흐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죠? 눈을 성장시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원시성 흐림에 딱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눈이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축장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마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에 이런 식으로 딤스 존이 있습니다. 이 딤스 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시성 흐림을 근시성 흐림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망막 앞에 근시성 흐림이 주변부에 만들어짐으로써 안구가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림 렌즈 원리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막을 누르는 이 트리트먼트 커브가 있고 여기 주변부에 보시면 리버스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살짝 띄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드림 렌즈에서 중심부가 각막을 누를 때 여기 중심에 있는 각막의 세포들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각막을 누르게 되어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 주변부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각막 주변이 살짝 볼록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각막 앞에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이 이제 볼록해지겠죠. 그럼 이제 플러스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플러스 효과를 내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주변부에 있는 빛이 이 플러스 효과로 인해서 앞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지금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근시성 흐림을 유발을 해서 근시 억제를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렌즈를 생각하면 단순히 각막을 눌러서 전체적인 안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그 원리가 아니고요.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도 비슷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드림 렌즈의 안경 렌즈 버전입니다 라고 소비자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딤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축성 근시의 원인이 되는 안축장의 성장을 지연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렌즈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9.4mm의 원형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력을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주변부에 알갱이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 하나가 350 디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근시성 흐림을 유발하는 이 부분이 딤스 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가입도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뜻은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조절력이 부족해서 마요스마트를 처방하실 경우에 이 가입도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십니다. 네. 이거는 가입도 효과를 주는 안경 렌즈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장점이 되는 건 가입도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시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안경 렌즈 피팅도 매우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기하점 중심으로 안경을 동공 앞에 잘 맞춰주시고요. 경사각을 최대한 힘드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0도로 맞춰주시고 일반 안경의 정정한 거리 15mm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10mm로 세팅을 해주세요. 마이오 스마트 가공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공장 가공 프로세스 중 이 광학 중심과 기하 중심이 특히 낮은 도수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공하실 때 이 지오메트릭 센터, 자, 정말 말 그대로 이 렌즈의 중심 부분이죠. 기하 중심이고 그리고 옵티컬 센터는 요 광학 중심이에요. 이제 요게 일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은 낮은 도수 같은 경우에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공하실 때는 꼭 기아 중심으로 가공을 해주세요. 무조건 기아 중심으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광학 중심으로 가공을 할 경우에 이 오른쪽, 왼쪽 딤스손의 위치가 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아 중심 기준으로 꼭 가공을 해주세요. 마요스마트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 PC 소재로 굴절률은 1.59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꼭 가공 시 PC 가공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PC 재질로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안경 렌즈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하지 않는 재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네, 무게가 가볍다는 점이고요. 다들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굴절률이 1.59인 점일 거예요. 물론 구도 분시일 경우 두께가 좀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 안경 렌즈의 가장 큰 목적은 근시 억제입니다. 기능성 근시 억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에게 이 두께 좀 어떻게 보면은 고도근시에서의 이 두께 부분과 이 렌즈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장에서 PC 가공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창 공장에서 가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릴게요. 마이오스마트 제품 사용 비용입니다. 현재 제품은 태국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주문 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은 1.59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고요. 도수는 합도수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합니다. 난시는 마이너스 4까지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즘도 단한 3프리즘 지옥까지 처방을 하실 수가 있으니 사시 혹은 사위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마이오스마트를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오스마트는 한국에 작년 4월 달에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개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입니다. 물론 근시 억제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각처에 유일하게 근시 억제 효과로 허가받은 안경 렌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미 마이오스마트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마이오스마트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